첫 번째 피오렌티나 대 이제 저기 프로시노네 경기. 일찍 하는 경기인데, 일찍 하는 경기 일단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해요 형님들. 8시 반 경기 뭔가 솔직히 손이 잘 안 가. 내 잘 안 가긴 하잖아요 형님들. 근데 어쨌든 이 경기가 일단은 피오렌티나가 겨울 이적상 이제 최근에 벨로티를 데려왔죠. 지난 경기도 뛰었었고, 뭐 그리고 이제 측면 쪽에 이제 또 베로나에서 최근에 측면 쪽에 뭐 파리시라든가 뭐 도도라든가 뭐 부상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파라온이 또 빼왔고 괜찮은 자원을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영입은 가져갔는데, 일단은 여전히 피오렌티나의 전방에서의 득점력은 믿음직스럽지는 못해요. 피오는 항상 그게 문제야. 전방에서의 좀 공격력, 워낙 좀 공격적인 압박이라든가 상당히 라인을 높게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찬스가 왔을 때 살려줘야 되는데, 지난 시즌 스페치아에서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던 은졸라가 이번 시즌 피오렌티나에서 개그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2골밖에 없어. 22경기 나와가지고. 그 밖에 뭐 다른 선수들도 좀 아쉽고, 니콜라스 곤잘레스는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벨로티가 오늘도 선발로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은졸라는 이제 더 이상 좀 선발 기회는 받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갈아고 있는 벨로티 뭐 이렇게 해서 또 선발 나올 것 같고, 오늘 미드필더 쪽에 일단은 아르투르 멜루가 최근에 몸 상태가 그렇게까지 완벽하진 못해가지고 아마 벤치로 좀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스올로에서 넘어온, 기회는 많이 못 받았지만 막심 로페즈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당히 좀 공격적인 라인업이 좀 예상이 되긴 합니다. 프로시노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프로시노는 수비 쪽에 부상자가 지금 너무 많기는 해요. 뭐 그래서 볼로냐에서 또 그 누구야, 수비 쪽에 그 보니파즈라고 또 센터백 자원이 있는데 걔를 데려왔는데 걔도 부상당했어.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중앙 수비 쪽이나 뭐 측면 수비 쪽에도 어느 정도 부상이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뭐 미드필더나 전방은 괜찮아요. 그 인터밀란이었나 유벤투스였나 아무튼 임대로 뭐 소울에나 뭐 마레네차 이런 애들 건재한 지금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요거 그래도 지금 어쨌든 프로시노모가 수비 쪽에 문제가 계속해서 특히나 좀 공격력 괜찮은 팀들하고 할 때마다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AC 밀란전 3골 실점, 또 아탈란타전 5대0, 유벤투스 4대0. 빌드업을 좀 하고 전방에서 공격력 있는 팀 상대로는 거의 멀티 실점 이상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제 글라드바랑 조금, 글라드바는 어제 부러졌지만 조금 퓨가 비슷하기는 해요. 믿을만한 팀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뭐 어쨌든 간에 뭐 언더 오버를 가든 뭐 승패를 가든 골이 중요하잖아 축구는 무조건. 근데 이 골에 있어서 이게 믿음직스러운 공격수가 아직은 벨로티가 어느 정도 해줘야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당장에 뭐 한 경기 한 40몇 분 뛰었나? 그거밖에 못 봐가지고 조금 불투명한 부분은 있지만, 프로시노도 어쨌든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하는 팀이고, 피오렌티나가 전방에서의 압박의 강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물론 기복은 있어요. 이 새끼들은 한 경기 내에서 기복이 있잖아. 전반전에 개처럼 뛰어가지고 압박 더럽게 하다가 후반전에 퍼져서 못 뛰어서 이제 골 주고 동점 주고 약간 이런 경기도 좀 많긴 한데, 또 오늘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이거 피오 승에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 어디였어? 이거 헤타페 셀타는 이거 무승부행무로 그냥 볼게요 형님들. 그러니까 지금 셀타비고가 제가 이번 시즌 계속 치러 오면서 좀 더 올라갈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거 일단 감독 문제가 좀 커요. 베니테즈 감독이 어떤 뭔가 보여주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거든요. 지금 당장에 조나탄 밤바도 코트디부아르 국대 결승 갔기 때문에 오늘 또 경기 있죠. 그래서 오늘 여전히 좀 못 뛰는 상황에서 뭐 알렌테나 뭐 해가지고 좀 측면 공격 자원들이나 겨울 이적 시장에 어떤 무브가 있기는 했어요. 또 그 자일손이라고 브라질산 미드필더 데려와서 잘 써먹고 있긴 한데, 여전히 뭔가 경기를 보면은 오히려 시즌 초반이 더 잘하는 것 같아. 물론 지난 경기 오사수나 상대로 귀신같이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헤타페가 어쨌든 홈에서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해서 요거 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아. 무승부인데 좋아 보이진 않은데, 그래도 찍는다면은 무승부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어느 번은 패스 2대1도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셀타 약간 도깨비야. 그래서 배팅하기 막 그렇게 좋은 거 같지는 않아. 제가 시즌 중간중간에 뭐 갔다가 틀린 적도 있고 맞은 적도 있긴 한데 시키들 약간 모르겠어. 감독 교체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일단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헤이렌베인 대 이제 아약스. 일단은 아약스가 조금 살아나긴 했어요 형님들. 일단 최근에 어떤 그 브로베이의 엄청난 득점력, 매 경기 그냥 한 골씩은 그냥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또 겨울 이적 시장 때 중동에 있던 이제 조던 핸더슨, 리버풀 주장이었죠. 핸더슨을 또 영입을 하면서 퀄리티 있는 미드필더를 또 한 자리 또 영입을 했고, 오늘 베르바인이 좀 빠지긴 합니다. 기존의 아약스 주장이 이제 베르바인, 토트넘에 있었던 고놈 공격수 그러니까 좀 빠지고, 수비 쪽에도 이제 뭐 센터백도 되고 측면도 되는 이제 렌시 그러니까 빠지는 부분. 그래서 아마 보르나 소사가 측면 쪽에 대신 대체로 나올 것 같은데, 요거 일정상으로는 일단은 그 아약스가 보데글림하고 그 금요일에 돌아오는 주 이제 금요일에 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가 잡혀 있어요, 홈에서. 근데 어쨌든 간에 헤이렌벤이 지금 수비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매 경기 그냥 뭐 두세 골씩 주는 상황에서 공격 쪽에 그나마 헤이렌벤이 원래 장점이 좀 공격이나 빌드업 이런 게 좀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홈에서 기세 타고 들어올 때 좀 매서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최근에 골은 좀 많이 넣긴 했어요. 뭐 시타르트 상대로 3골 넣고 3대3, 뭐 알크 상대로도 홈에서 2대2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경기 내용적으로는 솔직히 막 그렇게 골이 많이 들어갈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지금 당장에 아약스가 어쨌든 일정상으로는 뭐 금요일에 추가적인 그 유럽 대항전의 일정이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헤이렌베인이 지금 아약스의 물오른 공격을 막기는 제가 볼 때 좀 버거울 가능성이 높다. 브로베의 폼이 너무 좋고, 조던 핸더슨의 어쨌든 합류 자체도 아약스에 있어서는 좀 안정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고 봐서, 뭐 아약스 승가 그리고 다득점 쪽, 아약스 경기는 뭐 언더는 못 가니까 한 3대1? 3대1 정도 봅니다. 3대1. 다음 경기 위트레흐트 대 이제 시타르트. 이 경기도 요 경기에 대한 좀 중요 포인트는, 일단은 시타르트가 그 주중에 현지 시간 2월 9일인가? 우리 시간 2월 9일인가? 아무튼 며칠 전이에요. 한 2, 3일 전에 흐로닝원과의 이제 컵 대회 경기가 있었거든요. 네덜란드 그 FA컵 연장까지 갔어요. 연장. 그래서 승부차기에서 이겼나 졌나 기억이 안 나는데, 연장 승부까지 치렀기 때문에 당장의 일정이 굉장히 빡세. 시타르트가 이게 위트레흐트가 그러니까 올 시즌에 완전히 마탱이가 갔잖아요 형님들. 뭐 시작하자마자 그 이번 시즌 시작하자마자 몇 경기 동안 무득점 아니었나 이 새끼들. 거의 뭐 골이 없다시피 3경기 연짝으로 무득점으로 시작했네. 그래서 뭐 기록도 쓰고 했었고, 올 시즌 홈에서도 2승 5무 3패로 상당히 좀 저조한 모습들. 중위권 살짝 밑에, 시타보다 순위가 낮아요. 위트가 안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타르트의 원정, 홈과 원정에서의 갭이 엄청나게 크고, 시타르트도 원정에서는 이제 뭐 골도 많이 못 넣고 실점도 상당히 많은 타이밍에 주중에 바로 직전에 이제 연장 승부까지 또 치렀다는 점에서, 뭐 시타르트 같은 팀은 스쿼드 뎁스나 이런 부분에서도 두껍지 않잖아요. 거기에 위트레흐트가 어쨌든 간에 뭐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을 좀 가져가긴 했어요. 물론 뛰는 걸 본 적은 없어. 아직 뛰질 않았어요. 오늘 경기 데뷔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는데, 오켈스라고 이제 덴마크산 윙어, 위트레흐트 덴마크 애들이 좀 많긴 하거든. 얘가 이제 또 몸값 괜찮은 놈이 또 와가지고 뛰는 부분이나, 시타르트가 또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제 주포 중에 한 명인 노슬린이라고, 이제 얘가 엘라스 베로나로 세리에로 넘어갔어요. 더 좋은 리그로. 뭐 이런 이탈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위트도 뭐 믿을 만한 팀은 분명히 아닙니다. 올 시즌에 저도 뭐 거의 간 적이 없잖아. 위트레흐트 경기 건든 적도 없고, 홈에서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 팀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위트레흐트가 거의 지금 10경기 가까이 리그에서 무패를 지금 달리고 있기는 해요. 무가 많아서 그렇지 안 지긴 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래도 오늘 좀 승리 타이밍이 아닌가 라고 봐서, 이거 위트레흐트 승 쪽으로, 위트레흐트 승 쪽으로 보고요. 넘어갑시다. 5번째 웨스트햄 대 아스날.
결장자를 내가 안 말했나? 위트 같은 경우 불투명자들이 있고 주전 키퍼도 좀 불투명이 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래도 좀 백업 주전 키퍼 제외하고는 백업 자원들에 있어서 불투명이고 스타르트도 좀 뭐 주전 미드필더나 뭐 불투명 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출전이 가능한 것 같아요. 체크해 봤을 때. 이제 웨스트햄 대 아스날은 일단은 오늘도 그 부상으로 파케타가 웨스트햄 이선에 출전이 불가하고 안토니오 불투명 요 정도 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중간에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 맨시티에서 칼빈 필립스를 영입을 했습니다만 사실 뭐 칼빈 필립스가 경기 안 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그리고 여기 뭐 중앙 미드필더 자원은 많잖아 웨스트햄이 에드손 알바레즈나 뭐 소우책이나 뭐 워드 프라우즈도 뭐 기용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큰 전력 보강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아스날 같은 경우 아직 뭐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인데 대신 뭐 토미아스나 이런 좀 그래도 해줄 수 있는 자원들에 대한 복귀는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최근에 양 팀의 모습을 보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 웨스트햄 먼저 말씀드리면은 웨스트햄이 중간에 한번 연승 기간이 좀 있긴 했어요. 저때 언제야? 뭐 아스날 상대 2대0, 뭐 맨유 상대 2대0, 울버 상대 뭐 3대0, 토트넘 상대로도 승리를 또 거뒀었고 그 사이에 물론 풀럼 상대로 5대0으로 대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괜찮았던 구간이 있는데 근데 모예스 감독의 축구는 사실 저때 연승할 때도 웃긴 게 연승할 때도 현지에선 욕먹었어 모예스가 경기력이 개같이 쓰레기인데 그냥 어떻게 딸깍 해가지고 이기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경기력이 안 좋으면 결국에는 좀 성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 최근의 모습은 저 연승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모습이죠. 최근 4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뭐 셰필드 상대로도 승리를 챙기지 못했던 만큼 또 그나마 맨유전에 공격 쪽의 작업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공격적인 부분도 솔직히 홈에서 크게 볼 건 없어요. 강팀들과의 뭐 맨유 잡고 아스날 잡은 것도 이제 수비만 주구장창하다가 딸깍해서 이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웨스트햄의 경기력적인 부분은 크게 위협적이지 않는 상황인데 어쨌든 올 시즌 아스날 상대로 2번 다 이기긴 했어요. 이 경기는 변수 쪽을 보시는 분들은 물을 찍어야 돼. 웨스트햄이 아스날 상대로 한 시즌에 3번 연속 이길 가능성은 없어요. 더군다나 아스날이 우리가 또 아스날 같은 경우는 제가 크펠전에는 반등 타이밍이라고 딱 휴방 직전이네. 말씀 딱 드리고 아스날 반등 타이밍이다. 그래서 이때 아스날 잡고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전에는 아스날은 뭐 거의 건든 적이 몇 번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측면 쪽에서의 공격적인 그런 위력이 많이 감소했다. 뭐 마르티넬리, 뭐 부카요 사카 이런 선수들의 공격 쪽에서의 좀 자신감 하락 그러면서 가뜩이나 폼도 좀 떨어져 있는데 자신감까지 떨어지니까 거의 뭐 좋은 장면들을 거의 만들지도 못하고 마르티넬리는 만들어도 놓치고 그런 모습들인데 완벽하게 최근에 부활한 모습이에요. 뭐 리버풀전, 뭐 노팅엄, 뭐 크펠전 지금 뭐 공격 주인에서의 확실히 좀 득점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 이게 사카가 잘할 때는 아스날이 어느 정도 믿음직스러워요. 근데 사카가 못할 때는 앞에 경기들처럼 경기를 잘하고 경기를 밀어붙여도 골을 못 넣어가지고 이제 한 골 쳐먹고 이제 철퇴 당해가지고 못 뛰거나 지거나 뭐 풀럼전 웨스트햄전 다 아스날이 밀어붙였던 경기들 다 졌잖아. 골도 많이 못 넣고. 근데 최근에 어쨌든 공격적으로 폼이 많이 살아난 모습에 있어서 이거 그래도 아스날이 유리하다. 지금 당장에 뭐 웨스트햄이 흐름이 좋은 상황도 아니고 아스날의 공격진들이 자신감을 딱 찾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용 가능한 선수들도 상당히 많고 뭐 제주스가 불투명에 떠 있긴 합니다만 제주스가 빠지고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요즘 하베르츠가 잘해가지고 그래서 요거 아스날 승 대신 웨스트햄 원정이 쉽진 않기 때문에 할무 쪽으로 좀 보고요. 쪽으로 보고 언어바는 굳이 보면 오바 한 2대1 정도 봅니다. 2대1 정도 2대1 정도 보고요. 웨스트햄 반대를 제가 좀 많이 가긴 했어. 지난번에도 본머스 프렌 쉴 때였나? 그때도 잡아갔었고 저 브리스톨이랑 이제 컵 대회 때도 저때 브리스톨 프렌으로 갔었죠. 웨스트햄 그렇게 못하니까 2번 다 프렌 봤었던 것 같은데 언더의 프렌 2번 다 근데 0대0 1대0으로 한 번은 지고 넘어가고 몇 번째냐 몬차 대 이제 베로나 이 경기는 조금 뭐 애매모호한 부분이
일단은 뭐 몬차는 빌드업은 좋아요 형님들. 빌드업은 상당히 좋은데 제가 뭐 이번 시즌 계속 치르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전방에서의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몬차가 임대로 빌려서 써가지고 선수들이 더 좋았는데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그 선수들을 샀어요. 빌려서 쓰다가 이제 사니까 다 못 사지. 당연히 돈이 얼만데. 그러다 보니까 전방에서의 퀄리티 있는 선수를 몇 명 잃게 됐고 대신 후방에서의 빌드업 체계는 그대로 갖춰져 있는 상황 속에서 빌드업은 좋은데 앞에서 마무리가 안 되는 몬차. 그래서 뭐 점유율만 주구장창 가져가고 골 못 넣고 비기거나 그런 경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그 주리치를 또 베로나로부터 데려와가지고 이제 뚝배기 공격수 한 명 좀 장착을 한 부분이 솔직히 큰 기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몬차가 계속해서 빌드업은 괜찮은데 전방에서의 뭔가의 한 방에 대한 기대는 크게 많지는 않아. 콜파니 정도만 좀 매섭고 나머지 애들은 좀 여전히, 왜냐면 또 카프랄이랑 파푸고메즈에 대한 얘기도 제가 많이 드렸잖아. 파푸고메즈는 그 안 좋은 일 있어가지고 또 그 됐고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카프랄인 부상 때문에 나가리 진작에 나가리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고, 베로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물갈이를 한번 했어요 형님들. 이 시즌 중에 이렇게 대폭으로 물갈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강등에 대한 대비인지, 강등 나가면 돈을 많이 못 벌잖아. 미리 제가 받을 수 있을 때 팔아 치운 건지 아니면은 진짜 뭔가를 해보려고 팔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에이스 카드들 다 나갔어요 형님들. AC 밀란으로 이제 측면 쪽에 테라치아노 진작에 나갔고요. 또 측면 자원이 도이그 수비 쪽에 든든한 놈 나갔고요. 은종계 베로나 이제 공격 쪽에 에이스 나폴리 갔고요. 다 이제 강팀으로 가. 히엔 수비 쪽에 에이스 나갔고요. 주리치 전방에 뚝배기 자원 상대팀이 몬차에 가 있고요. 홍라 미드필더 쪽에 그래도 든든한 베로나에서 물론 베로나에서 라리가 어느 팀 갔는데 까먹었다. 어디 갔지? 라리가의 그라나다였나? 아무튼 간에 가면서 아까 전에 봤었던 이제 저 시타르트의 노슬린 뭐 스피드는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얘나 뭐 변방 리그에서 뭐 윙자원들 뭐 좀 데려오고 뭐 영입들을 가져갔는데 뭐 그 팀의 간판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를 좀 많이 팔아치우고 좀 변방 리그에서 좀 많이 데리고 왔는데 최근에 어쨌든 경기력을 보면은 막 그렇게 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에이스로 좀 볼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나갔음에도 뭐 나폴리 상대로도 지난해 진득하게 비볐고 뭐 로마 상대로도 뭐 아쉽게 뭐 잘 비볐었죠. 비비기는 뭐 그랬던 모습이라 이게 사실 라인업이나 좀 겨울 이적 시장에 대한 인해나움만 좀 살펴봤을 때는 몬차가 많이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몬차도 어쨌든 골에 대한 좀 약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리고 베로나가 좀 특이한 게 뭐 개 못해요. 개 못하는데 마에는 잘 안 줘요 형님들. 이상하게 마에는 잘 안 줘. 이번 시즌 원정에서 9번을 졌거든요. 무려 9번을 졌는데 딱 한 번 마엔 줬어. 딱 한 번. 뭐 최근에 뭐 나폴리 뭐 로마 상대로도 한 점차, 인터 상대로도 2대1 패배였잖아. 이상해. 피오 상대로도 1대0. 맨날 지는데 주구장창 지는데 마인을 잘 안 주는 모습들. 또 몬차의 좀 공격력에 대한 부분이나 베로나가 생각보다는 좀 그래도 경기력이 막 그렇게까지 안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이 무승벤무 언더로 볼게요. 무승벤무 언더. 원래 같은 몬차로 봐야 되는 게 맞는데 몬차도 공격 쪽에서 확실히 믿음직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1대0, 1대1, 2대1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요거 브레스트 경기는 브레스트가 뭐 제가 이번 시즌 들어가면서도 지난 시즌부터 제가 브레스트 괜찮게 한다고 했었죠. 이번 시즌에 결국 그 꽃이 피면서 지금 뭐 리그왕에서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이게 맞나 싶기는 해. 브레스트가 지금 3위에요 3위. 말도 안 되는 지금 성적인데 어쨌든 간에 브레스트가 일정상으로 중간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 원정 FA컵을 또 다녀왔어요. 주중에 3대1로 또 패배를 당하기도 했고 일정상으로 좀 타이트하긴 하거든요. 브레스트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이번 시즌 뭐 상당히 강한 압박이나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 그리고 공격에서의 좀 단순한 게 오히려 더 그게 명확하면 셀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맨키로다가 이제 주구장창 크로스 올리고 상대 뺏은 다음 역습만 가는데 그게 위력을 좀 발휘하면서 잘하고 있는데 어쨌든 뎁스 자체가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고 주중 경기의 일정이나 또
그 브레스트 같은 공격력이 좀 들쑥날쑥하기는 해. 왜냐면 상대 뺏어가지고 좀 가는 과정이나 크로스 공격이 좀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어. 안 들어간 날에는 주구장창 안 들어가 크로스가. 그래서 뭐 밀어붙여도 뭐 무승부 띄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한 부분에 있어서 요거 일정상으로 어쨌든 브레스트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냥 무승부 정도 찔러보는 느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뭐 주중 경기 당장에 있었던 타이밍에다 원정 경기잖아. 그런 부분이나 브레스트가 뭐 상대를 아예 가둬놓고 패는 유형도 아니기 때문에 무승부 찍고 넘어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 무만 프렌도 아니야. 무만 보겠습니다. 무만. 다음 경기 7번째인가 슈투트가르트 대 이제 마인츠. 요 경기에 대한 포인트는 형님들 슈투트가르트의 공격진에 있어요. 공격진에. 그러니까 우리가 슈투트가르트를 배팅을 할 때는 이제 뭐 물론 네이션스리그 기니 국대를 다녀왔지만 이전에 봤을 때 기라시 엄청난 모습. 그리고 후반기는 사실 운다브가 에이스예요. 브라이튼에서 이제 임대로 왔나? 영입을 했나? 헷갈리는데 어쨌든 벨기에 리그 득점왕 먹고 브라이튼에서 기회 별로 못 받다가 좀 받다가 받으면서 좀 잘해지다가 그러면 슈트도 넘어오고 지금 터져가지고 1월 분데스리그 1월 그 뭐야 그 선수상인가? 그거 받았나? 또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둘 다 출전이 불투명해. 운다브 같은 경우 이제 주중에 있었던 레버쿠젠과 이제 컵 대회 슈투트가르트가 선제골 넣고 좀 가져가다가 결국에 마지막 역전패 당했던 경기에서 좀 잔부상 당해가지고 오늘 경기에 대해 출전이 불투명하고요. 기라시 같은 경우 어쨌든 기라시가 기니 맞지? 기니 국대를 다녀오면서 피로도도 있고 당장의 위장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서 현지 쪽에서 뭐 감독에 대한 인터뷰나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얘네 둘을 그러니까 무리시킬 이유는 사실 없어. 물론 슈투트가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지금 시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쟤네 둘 이러면 진짜 큰일 나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운다브는 좀 아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기라시는 어쨌든 한 하루 이틀 정도 전에 훈련은 완벽히 좀 복귀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현지 쪽에서는 그래도 불투명 사이즈로 일단 보기는 해. 이게 토토켄에는 출전으로 나와 있긴 한데 제가 현지 자를 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아끼는 것 같아. 나와도 되는데 굳이 무리시킬 필요 없다. 우리 얘 이러면은 이번 시즌 뭐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런 아껴주는 차원에서 마인츠 상대로 없어도 할만하긴 하잖아 냉정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슈투트가르트의 어쨌든 불투명함이 있어요. 전방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둘을 못 볼 수도 있다 경기 내에서 뭐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에 다후드 미드필더 쪽에 이제 또 영입을 했고 돌문에 있다가 좀 브라이튼 갔다가 슈트도 넘어와서 또 가세를 한 부분이고 마인츠 같은 경우는 마인츠는 그냥 딱 하나예요. 공격. 아니 수비는 좋아. 공격이 쓰레기요. 공격이. 뭐 오니시보나 뭐 브루카르트는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솔직히 크게 뭐 최근에 그래도 득점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저렇게 키만 멀대같이 큰 새끼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공격이 문제여서 결국에 겨울 이적 시장에서 아미리 레버쿠젠의 이제 또 2선 자원이죠. 뭐 중미로도 뛸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 또 영입을 했고 나간캄, 게스레이 같은 공격수 한 명 또 데려왔는데 어쨌든 공격 쪽에서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자원들을 데려오긴 했는데 최근에도 뭐 사실 크게 뭐 달라진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수비는 괜찮아요 마인츠. 근데 공격에서는 확실히 좀 뭔가 확실한 마무리를 지어줄 선수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 경기를 막상 보면은 찬스는 어느 정도 잡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막 되게 막 골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 경기를 보면은 찬스다 하면 놓쳐요 그러면. 그런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 글쎄요 승패로 접근할 시에는 슈투트가르트 1.34배당에 저는 그렇게까지 메리트 있는지 잘 모르겠어. 터지면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슈투트가 지지는 않을 만한 경기라고 보긴 합니다만 저는 언더만 보겠습니다. 언더만 그냥. 어쨌든 슈투트가르트도 좀 공격진에 대한 그런 변수가 있고 마인츠는 뭐 그냥 개언더 팀의 형님들 이 새끼들 몇 경기 연속 언더지?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번째 언더고 오늘 12번째 차례거든. 장줄이야 완전 장줄. 10번이 넘었어요 지금 벌써. 이기 때문에 배당이 좋으니까 또 슈투트가 공격진에 대한 그렇게 없었으면
그래도 언더 안 봤을 것 같은데 공격 지금 좀 뭐 하니까 배당 좋으니까 언더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 경기 몇 번째까지 했냐? 여기 벌써 일곱 번째까지 했네. 몽펠리에 대 리옹. 이 경기도 리옹도 참 뭐야 주중 아까 그 브레스트 주중에 컵 대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몽펠리에랑 리옹 같은 경우도 주중에 컵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리옹 같은 경우 릴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뒀고 뭐 몽펠 그냥 니스한테 개쳐맞고 4대1로 좀 패배를 했는데 어쨌든 몽펠리에 우리한테 또 아픔을 준 알타마리 오늘 경기는 출전이 불가하고요. 어제 좀 아쉽게 뭐 카타르한테 우승컵을 내줬는데 좀 출전이 불가하고 또 파야드 측면 쪽에 이제 공격 자원 오늘 또 빠져 있고 센터백 쪽에 줄리엔 주전급에 그래서 오늘 주전 자원들이 한 둘 그리고 주전 로테이션급 한 명 뭐 요 정도 좀 몽펠리가 좀 누수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리옹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영입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리옹이 최근에 좀 뭐 저기 릴도 잡고 뭐 마르세유도 오면서 잡고 괜찮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잖아요. 렌 상대로도 거의 뭐 했고 잘 싸웠고 겨울 이적 시장에 저기 홍현석이 있는 팀 hen트였나? 아무튼 거기 뭐 잘하는 놈들 뭐 아니면은 좀 괜찮은데 주전 밀린 애들 몇몇 빼왔고 또 저기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망갈라 망갈라 어디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망갈라 어디였지? 노팅엄에서 망갈라 또 미드필더 쪽에 주전 자원 한 명 또 빼가지고 보강을 했고 웨스트햄에서 이제 주전 경쟁 밀린 벤나마 측면 공격 쪽에 얘나 또 저기 렌에서 마티치 또 삼선 쪽에서 빌드업이 상당히 좋죠. 첼시에도 있었고 맨유에도 있었고 뭐 로마 가서 잘하다가 무리뉴 통수치고 렌 가고 렌에 가서도 통수치고 리옹을 이렇게 통수를 많이 치냐 말년에 말년에 미움을 많이 사는 거야. 어쨌든 연속 통수를 치면서 리옹으로 또 합류를 하면서 리옹이 전력적으로 그래도 많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리옹이라는 팀이 결국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믿음직스럽지는 못해요, 형님들. 더군다나 원정 경기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배당이 괜찮아서 배당도 괜찮고 뭐 뎁스적으로는 주중 경기가 있었던 거를 감안하면 리옹이 당연히 더 좋아요. 왜냐면 보강도 많이 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거 리옹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옹 승으로 보고 다음 경기 7시 8시 반 첫 경기니까 여유는 있네. 에스턴 빌라 대 이제 맨유 부상자 먼저 말씀드리면은 빌라 같은 경우 이제 콘사 센터백 쪽에 또 부상 있고 측면 수비 쪽에 루카디뉴 오늘 불투명 뭐 요 정도 그리고 이제 빼고 공격 쪽에 듀란 정도 빠진 것 같은데 뭐 VND의 장기 부상이고 맨유 같은 경우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계속 또 부상 당했죠. 오늘 그리고 측면 수비 쪽에 이제 완비사카 불투명에 뭐 마샬 필요 없고 마운트 뭐 필요 없고 사실상 뭐 이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빌라가 주중에 이제 첼시한테 아니 이거 원정에서 잘해서 비벼놓고 묵혀놓고 홈에서 이거 3대1로 첼시한테 완패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빌라가 최근에 물론 셰필드 상대로 대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빌라를 자주 베팅하신 형들은 좀 느낌이 올 수도 있는 게 최근에 시원스러운 그런 경기 내용은 빌라가 사실 없어요. 12월 좀 중순이나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기더라도 한 점 차 아니면 극장승을 좀 몇 번 했던 제 기억이 나고 뭐 지난 또 뭐 셰필드전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좀 어려움 속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빌라의 전술이 일단 읽혔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브라이튼을 제가 설명드릴 때 뭐 11월인가 12월인가 브라이튼의 전술이 완벽하게 프리미어리그 팀들한테 간파를 당했다라고 말하고 제가 브라이튼 찍지 말라 반대 찍어라 했을 때 브라이튼이 그때 더럽게 못해가지고 계속 못 이겼었거든요. 유럽 대항전에서만 이제 좀 뭐 아약스 잡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빌라도 전술이 읽혔어. 지난 경기 첼시의 포체티노 감독한테 전술 싸움에서 완벽하게 패배를 하면서 그래서 진 거야 첼시한테. 더럽게 못하는 첼시한테 빌라 같은 게 어쨌든 중앙 미드필더를 상당히 좁게 세워버리는데 거기 공간을 막아버리니까 볼이 안 돌아. 볼이 안 도니까 결국에 빌라의 장점인 뭐 속공이나 이런 플레이들도 좀 덜 나오고 뭐 유기적인 빌드업이나 이런 체계들도 좀 많이 상대한테 수비적으로 막혀버리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셰필드 상대 5대0은 뺄게. 골도 거의 안 터지고 뭐 무도 좀 많고 이런 모습이라 요거 그래도 맨유가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맨유의 가장 큰 문제는 뭐 근데 맨유는 뭐 여기저기 좀 문제긴 한데 뭐 수비도 문제고 뭐 공격도 문제긴 합니다만 그래도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기 호일룬이 어쨌든 최근에 계속해서 득점포로 가동하고 있고 가르나초나 레시포드의 폼도 괜찮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공격진에서의 폼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득점에 대한 부분 좀 많이 지원해 줄 수 있고 빌라 같은 경우 어쨌든 해법이 이 팀에 대한 해법이 어느 정도 파이법이 좀 나온 상황에서 맨유가 그래도 지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맨유 프렌 언어바는 또 오바를 찍어야겠죠. 언더치기 좀 빡센 경기인 듯 다득점으로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열 번째 호펜하임 대 이제 쾰른.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호펜하임 경기는 언더 못 가요, 형님들. 언더를 찍을 수가 없는 팀이 이 팀이 골도 워낙 많이 쳐먹고 평균 실점이 2점이야 2점. 올 시즌에 무실점 경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유니온 베를린과의 2대0 호펜하임 승리. 저거 제외하고는 무실점 경기가 아예 없어. 거기에 뭐 골은 그래도 잘 넣으니까. 무득점 경기도 딱 한 경기 있어요. 바이에른 뮌헨전. 씨발 뭐야? 데이터상으로 1대1은 깔고 간다는 거야. 그냥 기록상으로. 1대1은 항상 깔고 가는 호펜하임에다가 쾰른 같은 경우가 올 시즌 공격력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해드렸고 뭐 해외 쪽에 칼럼도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쾰른의 공격력은 사실 결정력의 문제예요. 찬스는 어느 정도 잡는데 좋은 슈팅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기는 해요.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그래서 해외 쪽에 뭐 분데스 휴식기 때도 쾰른이 그런 부분에서만 좀 찬스에 집중력을 높이면 득점의 숫자 자체는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칼럼도 좀 많았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좀 까봐야 아는 얘기고 어쨌든 간에 최근 경기에서는 그래도 득점을 올려주고 있기는 해요. 도르트문트전 제외하고는 뭐 돌무니아 뭐 저 때는 좀 쾰른이 골운이 좀 안 따랐고 뭐 그 밖의 경기에서는 한 골씩은 뭐 지난 프랑크전에 2골 넣었고 또 호펜하임이 어쨌든 무실점이 없는 상황에서 요 그래도 언더로 볼 수는 없는 경기다. 그래서 요거 다득점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부상자 쪽에서는 뭐 양팀 어쨌든 그 저기 뭐야 쾰른의 전방 쪽에서의 좀 부상은 있어요, 형님들. 전방 쪽에서 뭐 젤케나 좀 피지컬이 좋은 뭐 발드슈미트 뭐 이런 부상은 있는데 뭐 백업 자원들 어쨌든 있고 가장 중요한 이제 플로리안 카인츠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양팀 수비 쪽에 주전 자원 한 명 정도씩은 빠지는 것 같아서 요거 다득점 이렇게 보고 다음 경기 뭐 10경기가 넘어버렸네 하다 보니까 세비야도 이제 꼬마 가고 요거 그러니까 세비야는 일단은 뭐 우리 눈밖에 난 팀인데 그냥 약간 트렌드에 뒤처졌어요 이미. 그러니까 뒤처지고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팀이야. 결국에 현대 축구가 좀 옛날처럼 좀 기술적인 그런 부분보다도 진짜 약간 운동 선수 같은 그런 선수들이 중요하거든. 워낙 전방에서의 압박이나 또 많이 뛰고 몸쪽으로 많이 부딪히고 수비 전술이 워낙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비야가 마탱이가 갔죠. 워낙 나이 든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 지난 시즌도 초반에 세비야가 엄청 못했었잖아요. 후반에 좀 살아나면서 반등을 했지만 근데 올 시즌에 결국 같은 그거를 대비를 안 하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제 수비 박살 나고 미드필더에서 에너지 레벨 떨어지니까 수비 커버도 안 되고 그나마 공격이 어느 정도 터지고 있긴 한데 뭐 수비가 너무 박살이 나 있으니까 골을 너무 많이 쳐먹으니까 이기질 못하는 느낌인데 조금 변화에 따라가려는 모습은 있어요. 라키티치, 뭐 페르난도 기존에 이제 세비야에서 베테랑 위치에서 뭐 라키티치는 뭐 다 아시잖아요, 형님들. 얘들을 이제 쳐내고 뭐 아구메나, 뭐 한니발, 맨유에서 넘어온 한니발 이런 젊은 또 에너지 레벨 넘치는 자원들을 수혈을 하긴 했어. 조금 현대의 어떤 그런 트렌드를 좀 따라가려고 하는데 늦긴 했어요 이미. 기본적으로 수비가 너무 박살이 나 있어가지고 매 경기 뭐 그냥 뭐 계속 골 쳐먹고 있고 수비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좀 많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사실 좀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다라고 봐서 요거
그래도 골에 대한 기대치는 있거든요. 뭐 AT 마드리드가 옛날처럼 수비만 하는 팀도 아니고 이제 공격적인 팀으로 좀 탈바꿈을 했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득점을 보고요. 오바가 뭐 배당이 뭐야? 그러니까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이게 라리가 정배 오바는 솔직히 맛은 없거든요. 오바가 정배야.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다득점 보고 승패로 간다면은 그래도 AT 마드리드가 유리하다. 지금 당장에 세비야를 찍을 거면은 저 같은 무승부를 찍겠습니다. 세비야 쪽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거 꼬맛은 꼬마도 어쨌든 간에 뭐 겨울휴 시장에 영입은 가져갔는데 그 누구야 젊은 미드필더 자원 베르민이라고 또 잘하는 놈 한 명 데려오긴 했어요. 근데 물론 얘가 중요하기보다는 뭐 그리즈만 뭐 모라타 뭐 해줄 놈들 해주고 있고 뭐 다른 뭐 공격진에서도 뭐 대파에도 일단은 뭐 벤치로 들어갔을 때 건재한 모습이어서 다득점이 저는 오바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긴 하다. 마지막 AC 밀란 대 이제 나폴리 마지막이네. 이 경기는 제가 볼 때 조금 어려워요, 형님들. 쉽게 접근할 만한 경기는 아닌데 저는 배당이 좋아서 별점은 조금 높게 주기는 2개 반씩 줬는데 뭐 승패도 원오버든 뭐 쉽게 접근할 만한 경기는 아니야. 배당이 좋아서 일단 별점 좀 많이 줬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AC밀란 오늘 레인데르스 그러니까 이제 미드필더 쪽에서 또 볼줄의 역할을 하는 레인데르스가 오늘 출전 정지로 뭐 수비는 9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빠져 있고요. 뭐 축구에 이제 국대 차출로 빠져 있고 뭐 나이지리아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 토모리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만 또 수비 쪽이 그래도 좀 부상자들이 어느 정도 돌아오긴 했어요. 최근에 제가 쉬는 동안에 뭐 키에르도 돌아오고 뭐 좀 복귀자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점이 너무 많죠 요즘. 그러니까 밀란의 수비의 문제는 미드필더에서 수비 커버가 안 돼요. 미드필더에서. 그러니까 베나세르가 결국에 폼을 완전하게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레인데르스나 로프터스 치크 막 이런 애들이 들어가야잖아. 어쨌든 미드필더 쪽에서 수비를 못해 쟤들은. 둘 다 이제 좀 드리블 좀 치고 좀 패스 뭐 레인데르스 패스 좋고 뒷공간 패스나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괜찮을 뿐이지 수비를 할 줄 아는 미드필더가 밀란에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실점이 많아진 모습이고 어쨌든 나폴리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이제 지엘린스키에 관한 또 이슈가 어쨌든 뭐그 태업 관련 태업이라고 해야 되나 FA로 이제 인터밀란 합류한다고 해가지고 이 새끼 뭐 챔피언스리그 명단에도 빠졌더라고. 지엘린스키 나폴리 형님들 김민재 때문에 다 아시지 참. 이 새끼도 최근에 그래서 기용을 잘 안 하고 있고 측면 쪽에 이제 마리오의 출전 정지 여기에 오시면도 이제 또 나이지리아 국대로서 빠져 있는 상황인데 뭐 어느 정도 영입은 좀 가져가기는 했어요. 그 베로나에서 이제 드리블이 상당히 좋은 은공계를 또 겨울이적 시장에 좀 보강을 했고 뭐 덴동커 이런 애들 데려왔는데 쟤는 또 왜 데려왔나 싶기는 하고 그리고 마주치도 어쨌든 간에 뭐 오자마자 퇴장당하고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측면 수비 쪽에 3백 스토퍼 자리도 가능하고 보강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 AC 밀란이. 그러니까 이게 부상자나 지금 나폴리 어쨌든 오시면 빠지고 뭐 지엘린스키도 지금 그거에다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밀란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AC 밀란이 나폴리 상대로 못 이겨요 형님들. 기록적으로 리그 경기만 따졌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년째 승리가 없어 밀란이 나폴리 상대로 홈에서. 마지막 승리가 2014년 12월 14일 2대 0으로 이긴 거 AC 밀란이 홈에서 나폴리 상대로. 그 이후로 리그 기준 컵대회 말고요 리그 기준은 한 번도 못 이겼어. 맨날 지거나 비기거나 거의 졌어. 심지어 올 시즌도 나폴리 원정에서 2대 0인가로 앞서가다가 결국에 따라잡아가지고 2대2 무승부로 또 기록하기도 했고 오늘 어쨌든 레인데르스가 빠진 상황에서의 좀 전방으로의 볼줄이나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물론 베나세르의 컨디션이 좋다면 좀 해결이 되겠지만 그리고 추가로 이제 하파엘레앙 같은 경우도 공교롭게도 이제 나폴리의 마조치 저 살레르니에서 데려온 새끼인데 쟤한테 엄청나게 고전했던 전과가 있긴 하거든요. 레앙이 쟤한테 피지컬이 완전히 밀려가지고 아무런 힘도 못 썼던 그런 전과도 좀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무승부
무승부 찍는 게 밀란 쪽 보시는 분들은 뭐 햄무 쪽 찔러볼 만도 하고 근데 전 상대 전적이나 여러 가지 지금 상태를 봤을 때 밀란이 최근에 잘 이기고 있기는 해요 형님들. 승점을 그래도 볼로냐 상대로 드랍했던 거 제외하면은 거의 다 이겼어요 거의 전 리그에서는. 근데 좀 극적인 승부나 한 점 차 승부나 좀 어려움 속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피올리 감독이 잘 하는데도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경기력이나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실 무승부의 무랑 프렌이랑 좀 고민을 했어. 저는 근데 프렌 쪽으로 봅니다. 상대 전적도 있고 그리고 언더 1대1 정도 봅니다. 1대1